오늘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2017년 1월 9일이고 2017년이 돼서 두 번째 맞는 월요일입니다. 월요일이 되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새롭게 한 주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월요일만큼은 활기차고 즐겁게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이기호의 실천 사주 분석 주인공은 47세 된 여성입니다. 이분이 현재 47살인데 혼자라고 하세요.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신 분이고, 그리고 부모 형제와 사이가 안 좋고 혼자 집을 나와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. 고집이 세고 싫어하는 사람과는 상대를 안 한다고 합니다. 부모와도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고 앞으로 결혼 운이나 그 밖의 운을 알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이런 분들은요, 대체적으로 고집이 세요.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원인은 고집이 세다는 데 있습니다. 이렇게 고집이 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맞춰주려고 하질 않아요. 자신이 맞춰주려고 하질 않고 다른 사람들이 또 이 사람한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,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. 혼자 있길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, 그리고 이분은 분명히 친구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. 왜냐하면 가족들과 잘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도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자기가 싫으면 이제 절대 얼굴도 안 쳐다보고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신하고 아주 친한 사람들, 운이 좋으면 그냥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만나고, 그렇지 않으면 외톨이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분이 벌써 47세나 됐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부모와 살지 않고 밖에 나가서 혼자 산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죠. 저는 결혼 정년기가 완전히 지나서도 그 부모 밑에서 계속 사는 사람들보다는요, 그 나이가 먹었으면 집에서 나와야 된다고 봐요. 이분들처럼. 그래서 나이가 막 40이 되고 50이 될 때까지 부모한테 이제 얹혀 살면서 부모님이 해주는 밥 먹고 빨래 다 해주고 부모님이, 그러면서 계속 나이가 들 때까지 계속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, 저는 제 생각에는 결혼정년기가 딱 되잖아요. 그럼 자기가 결혼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은 밖으로 나와서 독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분처럼 이렇게 자기 고집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이런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같이 안 만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가 이제 보기 싫은 사람하고는,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상대를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굳이 친해지려고 하지 말고 이런 사람을 그냥 상종을 안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서로 만약에 상업상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된다든가 그럴 때에는 그냥 필요할 때만 이렇게 딱 얼굴을 보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이제 관계를 안 맺는 겁니다.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,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, 처음엔 인간관계 맺기가 되게 힘들어요. 되게 힘든데 막상 친해지잖아요. 그러면 오히려 더 잘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막상 친해지면. 그러니까 처음에는 접근하기 어려운데 막상 사귀어보니까 이 사람이 진국이다,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일수록요, 외로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갖고 있는, 그 사람이 외부인들에게 만들어 놓은 차단막을 다 제거하고 그 사람하고 막상 인간적인 관계를 맺게 됐을 때, 그럴 때에는 이제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서 무조건 어렵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, 이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막상 또 친해지면 이런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이 많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분의 사주를 보면 역시나 사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견겁제가 강합니다. 이런 사람들은 고집이 센 거예요. 자기 고집이.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비견겁제가 3개나 되니까 당연히 자존심이나 고집이 세다고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정사일주잖아요. 이렇게 정사일주에서 천간지지의 구성이 안 좋고 사화를 깔고 있을 때, 이럴 때에는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. 그리고
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형제자매나 친구 이런 사람들하고도 별로 영향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사주를 분석을 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오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, 그리고 어떤 오행이 없는가, 그것을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분은 지금 금기운이 강해요. 금기운이 월지 포함해서 3개니까 이 재성운에 해당하는 금기운이 가장 강한 거죠. 그러면 이 사주도 제다신약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여자 사주 치고는 그렇게 신약한 건 아닌데요. 일단은 재성운이 너무 많고, 그런데 이 재성운이 없으면서 이 재성운이 극을 하는 재성운이 너무 강하면서 이 재성운이 극을 하는 인성운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목기운이 없습니다. 목기운이 지장간에 보니까 여기 간목이 하나는 있어요. 하나는 있는데 월지 포함해서 3개나 되는 금기운이 목기운을 극해버리죠.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기운이 힘을 못 씁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목기운이라는 것은 인성운을 나타내거든요. 그러면 인성운이라는 것도 여러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이것이 인간관계를 나타내기도 하고,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인덕이 있다 없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. 그리고 이렇게 인성운이 없는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.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.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목기운이 너무 약한 거죠. 그러니까 인성운이 없으니까 주위에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대단히 불리한 사주라고 볼 수 있어요. 인생을 외롭게 자기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요, 지금 43세 이민대운서부터 지금 그 목기운이 계속해서 말년까지 들어옵니다. 82세 병호대운이 되기 전까지 목기운이 계속해서 들어와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어렸을 때 있잖아요. 어렸을 때부터 목기운이 들어왔으면 이분 성격도 좀 많이 바뀌었을 테고 친구도 좀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이게 이제 43세 이후면은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그럴 나이는 아니거든요.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인성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래도 다행이기는 한데 이분이 그 40 정도 요구가 되면 그동안 그 사람의 뭐 주관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전히 확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들어오는 인성운이 이분에게 도움은 되겠지만 이분의 그 성격 자체를 확 바꿀 정도의 그런 영향력은 아니라고 봐야죠. 그런데 어쨌든 용신에 해당하는 목기운이 이렇게 그 43세서부터 계속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 이분의 운이 더 좋다고 봐야죠. 그리고 그 결혼운 같은 것은요, 47세면 너무 늦잖아요.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지금 자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생도 되고 그런 시기인데, 지금 결혼운을 말한다는 것은 너무 늦다고 볼 수 있고, 이제 본인이 혼자 살 것인지 아니면은 그 다른 남자랑 같이 어울릴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, 일단 흘러가는 운으로 봤을 때에는 같이 사는 것도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나이가 나이인 만큼 뭐 미혼인 사람하고 만난다기보다는 그 이혼을 한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밖에 혼자 있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하고 그 같이 만나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지지의 구성을 봤을 때에는 여러가지 성향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. 그런데 지금 1년운을 봤을 때 1년운이 올해는 괜찮아요. 올해 정유년은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은 운은 아니지만 어쨌든 남자를 못 만날 정도의 해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. 그런데 48세 49세는 안 좋습니다. 이 원진살하고 배우자궁이 깨지는 해가 그대로 들어오니까 올해는 안 좋고요. 50세 경자대운, 이때가 좀 낫다고 볼 수 있는데, 그러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? 1년, 2년, 3년, 4년이나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남자를 만나고 싶다면 올해 만나는 게 좋습니다. 올해 정유년에 만나야 되고, 만약에 올해 안 만나잖아요. 그러면 앞으로 한 50 될 때까지 남자를 만나기는 어렵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만나더라도 좋은 남자를 만나기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.
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나이가 들면 모두 액땜이 됐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만은, 이렇게 운이 안 좋을 때, 원진 배우자궁이 깨지는 이런 때의 남자를 만나면 그 좋은 남자는 만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올해 만나는 것이 좋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에요. 그 1년 운으로 봤을 때 그 기신이라고 할 수 있는 화기운하고 금기운만 들어오니까 47세, 48세, 49세 전부 좋은 해가 아니고, 재물적으로나 뭐 어디에 돈을 투자하기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흘러가는 대운도 지금 43세 이민대운이 임목이 용신운이긴 하지만 인사 형살이 형성이 되잖아요. 그리고 53세 계묘대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천간이 또 정계충이 되죠. 그래서 60 되기 전까지 이 대운 자체도 그다지 좋은 운이 아니고, 그 흘러가는 대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좋은 사주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. 이분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본인이 변해야죠.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변해야 돼요. 그래야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외롭게 사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각해진다고 봐야 돼요. 그러니까 모임 같은 것도 자주 나가고, 그리고 사람도 자주 만나고, 그리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이제 친해질 수 있다는 거,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고집이 더 세지잖아요. 막 20대보다도 30대, 40대, 50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고집이 더 세집니다. 그래서 이런 사람들 특징이 이제 말 안 하는 거죠.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말 안 하고 아예 상종을 안 하겠다, 뭐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, 그런 자세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결국 자신을 더욱 외롭게 가둬놓기만 할 뿐이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주 자체가 특히 비경겁제가 강하고 이분처럼 인성운이 없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일수록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폭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사람이라는 게 사주 그대로 산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사주를 딱 봐가지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고쳐나가는 거,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내 사주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, 그걸 이제 찾아보는 게 중요한데, 이분처럼 인성운이 약한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이교의 실전사주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